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 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뭐 우리가 박스권 이 흐름, 박스권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나서 한 달 한 반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131이면 사실 지난주 우리가 봤었던 코스피 지수 요때 위치가 한 3112니까요. 3110이니까 겨우 20포인트 움직인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갇혔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갇혔다. 그죠? 이렇게 추세를 타러 가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갇힌 구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랠리가 나오는 시장이고, 요거는 이제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라는 시장이 얌전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막 이동을 해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주식시장, 이걸 쪼개보면 이제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어요. 여기 이제 파생시장도 있는 거고. 이게 1월 초 애플카 이슈가 시장에 던져지면서 2800대에서 3260까지 랠리가 나온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일평균 최대 45조까지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고요. 요때. 그리고 이 애플카 이슈가 시장의 중심인 이 기간 동안에 거래대금이 적어도 25조 내외가 움직였었던 시장이거든요. 요때가 25조예요, 평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월간 100조 정도 거래됩니다. 2010년도에서 16년도 100조 정도는 우리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거래되거든요. 2000대. 근데 이게 3000 되면서 한 달에 보통 200조 정도까지가 이제 평균 에버리지가 돼버렸죠. 3000대는 평균 한 달에 한 200조 정도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 2000일 때는 한 1000 정도. 아니, 100조 정도.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000일 때는 한 최저 거래 대금이 한 5조가 기본 시장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200조면은 한 달에 20거래일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제 거래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10조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자금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주식시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게 되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아파트 가격을 제외한 뭐 상가, 뭐 토지 이쪽 거래대금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2019년도에 비해서 보통 한 10조에서 15조 정도밖에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쪽에서의 대규모 거래대금이 폭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공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균치보다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머니가 25조의 자금이 15조 정도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 쪽으로는 많이 안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채권 쪽 시장을 보면 채권이나 뭐 외환시장 쪽 보면 이거는 정부 정책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정책. 뭐 저금리 기조가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연준 쪽에서 이 완화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규모 경기 부양책 제시를 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채권 발행을 하니까 채권 발행을 하게 되니까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할 거고,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저금리 정책에 대한 이 완화 정책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나 외환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안 갑니다. 기본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자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줄어들었을까? 예금? 뭐 요구불 예금?
이쪽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원자재 시장 그리고 대부분 가상화폐 이쪽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폭증했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에서 시작돼서 머니들을 딱 못 움직이게 딱 막아버렸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못 가게 뭐 그 경마나 뭐 카지노 오프라인과 관련된 건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소비도 다 막아버리고 오인 뭐 그 오인도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제한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갈 곳에 잃어서 주식시장으로 몰렸다고. 코로나. 작년도는 그것 때문에 1,400에서 3,200까지 오는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차익실현 욕구가 있죠. 그 머니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가상화폐 쪽으로 이동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반도체 쇼티지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업황을 죽여야만 하락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죽일 수 없으니까 시장이 선택한 건 횡보고 그 다음에 순환입니다.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관점으로 그러면서 적중도 높은 결과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 시장 겪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3,130일 시장에 15조의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에 대형 거래대금이 폭증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오면 가상화폐 자금들을 뺏어와야 돼요. 아니면 부동산을 틀어 막아가지고 저기서 뺏어와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가상화폐 아니면 주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환매가 전개가 되는 거고. 테마의 등장, 그 다음에 기존 테마주의 소멸.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다. 새로우면 좋겠죠. 그 트렌드가. 작년도보다 더 참신한 거면 좋을 거고. 그런 걸 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2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을 보면 1분기하고 2분기거든요. 근데 주식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손에 잡히는 가시성이 있는 주식들 내에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업종하고 종목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시청자분들. 먼저 반도체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많이 이야기해드리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매도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야 된다? 무조건 매도하고 도망가리. 이런 전략을 아예 제시한 적이 없어요.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만 했냐면 기회비용 상실이라는 얘기만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근데 얘네들보다 먹을 게 더 많은 게 반도체 장비와 소재다. 반도체 3인방, 원익, IPS. 그죠? 지금 벌써 5만 원대에서 5만 9천 원대까지 잘 갔잖아요. 그리고 테스 2만 7천 원대에서 3만 5,800원대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그죠? 한 4만 원대? 3만 9천 원대인가요? 3만 9,900원대인가? 4만 원대인가? 아무튼 이때부터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5만 2,700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수를 땡기는 시장이었다면 3,100선에서 3,600으로 가는 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도 되죠.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거는 같은 돈으로 기회비용을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같은 돈이면 원익 IPS나 테스나 유진테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만약에 반도체 장비를 죽이려면, 이쪽 섹터를 죽이려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추세가 붕괴되는 신호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60일선을 다음 주에 붕괴되는 어떤 신호가 나온다거나 하이닉스가 60일선 붕괴해주는 신호가 나온다거나 뭔가 그러면 좀 균열이 가는 거예요. 자금을 일부 뺀다는 얘기거나. 뺄 때 그냥 빼겠습니까? 어떤 악재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실적보다 더 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 하나머티리얼즈는 정말 잘 갔습니다. 제가 반도체 3인방 여러분들한테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딱 이야기해드리고 소재는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이 방송 금요일마다 보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어떤 종목 좋아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아침에 절대전략 거의 나오잖아, 기본 베이스로. 뭐 신규로 처음 듣보잡하는 종목 없을 겁니다.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주식들. 삼성이나 이제 전방업체들이 좀 아끼는 기업들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 쪽 관련돼서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이 있을까 싶어요. 35,000원대에서 뭐 45,000원대까지 잘 갔습니다. 그리고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익 QNC도 정말 잘 갔어요. 24,600원. 이거 2만 원 깨졌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25,450원까지. 그죠? 그리고 좀 늦게 간 애가 있죠?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나 뭐 원익 QNC 놓치신 분들은 제가 어떤 거 잡으라고 했죠? CMP 쪽.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쇼티지는 가장 큰 수혜가 어디라고 했죠? 반도체 소재 기업.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기술적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거나 이래서 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반도체 소재 관련된 업체들 투자할 때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면 단가 인하 압력이에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되거든. 근데 반도체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이번에 장기화를 바뀐다. 이건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죠. 쇼티지 때문에. 이게 벌써 지금 전구점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나 원익, QNC 놓치신 분들은 제가 K스택 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쪽 관련된 섹터들은 방송에서 추천드린 건 전부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다 터졌어요.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건 다 맞았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SK 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32만 원대, 이게 이제 맨 처음에 27만 원대 이야기 드렸는데, SK그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SK그룹에서 이 반도체 쪽 관련된 수직 계열화 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을 키워줄 것이냐. LG그룹에서는 실리콘 억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 나머지는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닉스도 원래는 LG 거였었고, 뭐 디스플레이 정도가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데 반도체 쪽은 지금 사실 실리콘 억수 빼고서는 없죠. 그래서 애착도 많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37만 5천 원대에서 지금 이제 횡보 흐름이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월 달까지 기간 조정이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한 2개월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채워지는 거지. 그럼 절반 정도. 만약에 32만 원을 깨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럼 이것도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 쪽 공략하시는 분들. 근데 얘네들만 움직이지 않아요. SK 머티리얼즈를 움직이면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런 주식들도 같이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국산화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국산화. 소재 국산화. 이 세 개의 종목이 움직이면 국산화를 건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폴더블 폰 관심 있으십니까? 스마트폰 가운데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1년에 한 3억 대 정도를 출하를 하는데 폴더블 폰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일단 비싼 것도 있고 테스트 기간도 좀 있었고,
그죠? 2019년도만 하더라도 채 50만 대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2020년도가 한 250만 대 정도 되고, 올해가 한 550만 대에서 한 600만 대, 내년도는 한 200만 대, 1300만 대 정도로 좀 성장할 걸로 좀 봅니다. 삼성전자가 요새 내놓는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갤럭시 노트 관련된 발표를 좀 미루고, 중저가 갤럭시 A 시리즈 밀죠. LG 스마트폰의 어떤 철수에 의한 그 점유율을 뺏어가려는 것도 있고, 중저가는 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프리미엄 폰, 애플하고 차별할 수 있는 거는 접는 거. 폴더블 폰 쪽에 대한 수요를 키울 겁니다. 누가 부각받을 수 있을까요?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KH 바텍, 파크, 파인 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을 해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를 좀 해놓으시고, 폴더블 폰 관련된 주식은 이 두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제약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이오제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통해서 제일 먼저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드린 종목이 아이진이에요. 제가 오전에 절대전략 그 전화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아이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그때가 13,000원, 14,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지. 작년도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이슈를 물고 온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가 뭐 오스코텍 임상 데이터 부족하고 이상해서 실패했고, 유효성 검증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올리패스 실패했고, 바이넥스 그 임의적으로 잘못했고,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가 이제 허위 공시 관련된 악재가 있었고, 그래서 바이오제약이 마지막까지 버텨는 주식들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럼 죽을 것이냐? 못 살아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속가내기 하는 거다. 문제가 있었던 주식들은 다 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을 못 받았다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반도체가 더 부각받고, 인텔이 파운드리 쪽 관련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한미 뭐 반도체나 이런 주식들이 부각을 받았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열풍, 그쪽 바이오제약은 관심을 못 받았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찬물이 껴있는 거지. 멀쩡한 기업도 헐값에 거래가 됐다고.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다가 재미가 없어요. 무료합니다. 일 끝난 다음에 집에 가는데 무료해. 그냥 뭐 지하철 타거나 뭐 버스 타거나 아니면 뭐 걸어가거나 무료해요. 그냥 별 재미없이 그냥 가는 거지. 가다가 남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김태희가 딱 나타났어.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조인성 씨나 뭐 원민 씨가 딱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던 길을 어떻게 하죠? 가던 길 어때요? 가던 길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대로 김태희 씨가 있는데 김태희 씨군. 이게 가세요? 조인성 씨가 딱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촬영하고 있답니다. 조인성 씨군. 이게 갑니까? 브래드 피트예요. 브래드 피트군. 이렇게 가요? 아니죠. 그냥 고개 이렇게 숙이고 가다가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바이오제약에 대해서 판을 다 엎고 악재가 관련된 거 나오니까 관심이 없다가 나 좀 봐줘. 모더나나 화이자와 관련된 이 mRNA를 기반으로 한 요 백신이 돈이 될 것 같아.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혈전 관련된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같은 경우도 임상 산상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EM에서 조사 결과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에 있는 업체들 가운데서 모더나 화이자 mRNA 백신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엮이는 거 없을까? 위탁 생산한다고는 하는데 관련된 기업은 나오지 않아. 그러다가 오마이갓, 모더나 화이자 관련된 백신 가운데서 이 mRNA 백신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LNP구나. 디질라노 입자라는 이 전달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특허로만 가지고서도 수천억을 벌 수 있겠구나가 알려집니다. 정부가 지원해줘. 근데 실체는 없어. 이게 뭐죠? 이슈를 몰고 온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박살나니까 셀트리온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2200에서 1400대까지 막 멘붕되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김태희 씨가 있는 거야.
조인성 씨가 있는 거야. 내가 직접 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커피는 못 먹겠지. 그런데 뭐예요?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공격적인 투매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이지. 플랫폼과 관련돼서 뭔가 변화가 있나?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뭐가 있습니까? 확산되는 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돌연변이와 관련된 부분은 폐나 간 쪽 관련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지캡 생명과학 요 9만 원대 엄청 추천드렸어요. 3월 달 뭐 여러분들한테 구강전망 이상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관련된 것 쪽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다가 나이백이 공동 연구한데요. 뭐에 대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 모더나랑 같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생소한 mRNA에서 생소한 LNP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전달 물질.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 지질나노 입자 이거 관련된. 참고로 이제 아이진 같은 리포솜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백 하니까 시장에서 아 그래? 이 키워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앙 백신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15,000원대에서 22,100원. 갑자기 급등나요. 왜? 가짜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대. 그 기술 이전 받았대. RNA, 가짜 바이러스 이걸 활용을 해서. 여기에 쐐기를 박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쐐기를 박아버려요. 셀리드. RNA 관련된 면역 증강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그냥 이제 백신을 맞는 거에서 먹는 약으로 대박 터지는 주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아이진에서 관심을 끌고 아이진과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투매 좀 멈춰주세요. 아직 코로나 안 끝났습니다. 코로나 이 백신 관련돼서 모더나나 화이자 mRNA 관련된 이 플랫폼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기술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서 뭐예요? 다른 쪽의 자금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업체 가운데 LNF나 일진모트리얼즈처럼 에코프로비엠처럼 개별 재료는 주식은 급등이 나오지만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주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시점에 바이오제약이 급반등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알트코인 관련된 주식 급락하는 시점에 자금의 이동. 5G도 투매 반등 나왔던 시기 잘 보시면 LG화학이 소송권 관련된 악재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나서 에스팜.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mRNA를 이용한 이 플랫폼 기술이 약물 전달이라는 바이오제약 생소한 단어, 그죠? 이쪽으로 확장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중앙 백신, 뭐 셀리드 이런 주식들이 수익률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필요해?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숫자랑 가까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탁 생산 쪽.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쪽으로 샘플 제시한다고 하는 스위스 쪽에서 그 기술, LNP 기술 쭉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가져온 게 왜 중요하냐? 모더나가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팜도 건드려요. 그러면서 나머지 현대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저 바닥에 있었던 진 매트릭스 이런 주식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이오제약 관련된 mRNA 플랫폼에서 약물 전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 더해지기 시작하죠? 해외 상장 이슈. 자회사의 해외 상장 이슈가 이제 더해지면서 요만했던 흐름이 요만큼씩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 매트릭스, 오늘 급등이 나왔던 녹십자 랩셀,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관계사 아티바의 상장 이슈. 요만했던 게 커지는 거야. 아이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쪽 자금들을 조금씩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잘 갔었던 산업재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IT 반도체 주식 차익 매물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이 장악을 할 거다. 그래서 판이 더 팽창이 되려면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이 판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4월 달에 장대 양봉이 만드는 흐름이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럼 바이오잭이 판이 상당 기간 요번에 말씀드렸던 mRNA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이 장악할 수 있다. 요걸 고려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하고 IT 반도체만 좀 이야기해드렸는데 산업재 얘기도 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관련된 얘기도 못했고, 그 다음에 5G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 많을 텐데 5G 얘기도 많이 못했고, 통신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좀 못했습니다. 이건 또 계속 방송 통해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오늘 말씀 좀 드렸던 내용들 먼저 일단 좀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야 될 부분들은 또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